왜 소크라테스는 항상 이것에 대해 경고했을까? 소크라테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이 왜 너 자신을 알라고 강조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상상이 가시나요? 온통 분주한 세상에서 사회의 기준에 맞추라는 압박이 느껴진다면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소크라테스는 지혜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제가 이 간단한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면요? 때때로 가장 깊은 답은 가장 단순한 질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매일 우리는 정보, 의견, 기대에 시달립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우리에게 내면을 바라보라고 초대하며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맞서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아 탐색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나요? 자신의 신념에 도전하고 새로운 관점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깊이 있는 지식으로 들어가면서 발견하게 될 것들은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문구를 생각할 때 저는 이 개념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울려 퍼지는지를 반추하게 됩니다. 자아 탐구는 지속적인 여정이 아닐까요? 때때로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외부 기대에 휘둘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잊곤 합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쫓으며 달려가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탐색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 동기, 그리고 특히 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살면서 저는 자아를 아는 것이 단순히 취향이나 싫어하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는 깊은 탐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감정, 생각, 신념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더 잘 알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주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해는 우리의 원칙과 더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결국 더 진정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데 기여합니다. 자아 탐구는 또한 삶의 도전에 대처하는 준비를 합니다.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큰 회복력을 가지고 역경에 맞설 수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결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타인에게도 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모두가 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면 왜 서로를 지지하지 않을까요? 또한 자아인식은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더욱 명확하고 단호하게 소통할 수 있어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 가족, 심지어 직장 동료와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신에게 허용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 덕분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아인식의 중요성은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에도 반영됩니다. 이는 부정적인 자아 비판이 아닌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을 아는 것은 진정한 지혜를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가 대화를 통해 반성을 촉진하는 방식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논의와 아이디어의 명확화를 통해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혹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기보다 질문을 던지며 대화 상대가 자신의 신념을 더 깊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 기술이 아니라 집단 지혜를 기르는 방법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에 참여할 때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도록 도전받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는 아이디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이유를 반추함으로써 우리는 주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이러한 질문의 공간에서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지며 이는 우리가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방법론 중 흥미로운 점은 그가 미리 준비된 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여자들을 발견의 여정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문제에 대한 빠른 답이나 간단한 해결책을 구하는 방식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종종 답을 찾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소중한 교훈입니다. 또한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지식을 풍부하게 합니다. 이는 특히 우리가 종종 자신의 의견에 갇히기 쉬운 극단적인 세상에서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우리에게 더 나아가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지며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대화 실천은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큰 차별점이 됩니다. 아이디어에 대해 질문하고 반추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일관된 의견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더 의식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도덕성에 대해 생각할 때 윤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미덕이 좋은 삶을 사는 길이라고 믿었으며 이 생각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물질적 성공이나 명성을 우선시하는 메시지에 시달리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도덕성은 단순한 규칙의 목록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윤리 논의에 기여한 주요 개념 중 하나는 지식이 미덕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진정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 관점은 시민의 도덕적 형성에 있어서 교육과 자기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행동이 가져오는 함의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도덕성은 절대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반성의 영역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단순히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분류하는 경향에 도전합니다. 대신 우리는 상황의 뉘앙스와 복잡성을 고려하도록 초대받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더 이해심 많고 공감할 수 있게 해주어 외관 너머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도덕성은 개인적인 관심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윤리가 정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더 정의롭고 연대감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안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윤리적 선택마다 중요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유산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윤리적인 태도를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미덕과 정의를 중요시하는 세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약속이며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도덕성은 우리가 매일 모든 측면에서 해야 할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깊이와 도발성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이 주장은 지적 겸손에 대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정보가 손쉽게 접근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인기 있는 의견이나 편한 것에 휘둘리며 진정으로 질문하거나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지는 진정한 지식으로 위장된 위험 중 하나입니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무지는 단순한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비판적 반성의 부족입니다. 우리가 의심 없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때 잘못된 믿음의 포로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제시된 것에 대해 질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의문과 질문은 무지의 함정을 피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질문을 시작할 때 우리는 배움과 성장의 문을 열게 됩니다. 더욱이 무지는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와 편견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무지의 악순환에 빠지게 만듭니다. 지식은 개인적인 탐구를 넘어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순환을 깨기 위해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는 데 기꺼이 나서야 합니다. 무지는 또한 종종 잘못된 안정감을 동반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안주하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저항하게 됩니다. 이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항상 더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겸손은 우리가 발전하고 세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식 탐구의 여정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지의 위험을 인식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 지식을 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더 잘 알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라는 말은 나에게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변증법의 가치를 생각하면 진정한 대화와 아이디어 토론의 중요성이 떠오릅니다. 이는 단순한 단어의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를 위한 진정한 실천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주제를 논의할 때 각자가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가져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형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증법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는 인식하지 못했을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나눈 몇 가지 대화가 생각납니다. 단순한 잡담 대신 철학적 질문에 깊이 들어갔던 순간들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관점을 내놓으면서 간단한 대화가 점차 아이디어 탐구의 깊은 여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변증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고 다른 관점을 고려하도록 강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배운 것은 변증법이 철학자나 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일상적인 실천이 되어야 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논의할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진리에 대한 더 강력한 이해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삶에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종종 진리는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변증법은 사회 변혁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일 때 열린 대화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논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화의 실천은 장벽을 허물고 편견을 해체하며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종종 간과되는 점이지만 발전하고 적응하려는 사회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변증법의 가치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진리가 더 명확해지는 공간으로 우리를 이끌고 인간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여정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실천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상가들이 남긴 가장 강력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사회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우리의 인식과 믿음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종종 질문 없이 받아들이는 규범, 가치 및 기대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사회적 압력은 너무 강렬할 수 있어 많은 경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순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내리는 결정이 정말로 우리의 결정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회가 기대하는 결과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 사회는 우리의 관심사와 욕망을 방향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이라는 개념은 문화마다 크게 다르며 우리는 종종 이러한 외부의 정의에 휘둘리게 됩니다. 사회적 유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 진리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가 우리를 위해 설정한 길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여정을 따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때 제 진로를 선택할 때의 기억이 납니다. 친구와 가족의 압박이 엄청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우리를 불만족과 후회의 사이클에 가두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 선택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의 반영이었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가 종종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보다 수능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는 위험한 일로 무지에 대한 무관심이 보편화되는 환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시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조작과 잘못된 담론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비판적 지식은 이러한 사이클을 깨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외부의 영향이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까지 형성하고 있는가? 이러한 사회적 힘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더 정보에 기반한 진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사회적 압력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잠재력에 도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무관심은 점점 더 저를 매료시키는 주제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주변 세계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관심 부족이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입니다. 정보가 우리의 곁에 있는 사회에서 이를 무시하는 선택은 거의 위험한 사치와 같습니다. 무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의 결여가 아니라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기로 한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한 번 친구와 대화하는 중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문제를 피하고 편안한 거품 속에서 살기를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불편한 감정이나 자신의 믿음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중요한 주제를 피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무관심은 일종의 보호의 형태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도덕적 파멸로 이끌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시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지식에 대한 무관심은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동적이고 무관심해질 때 비판적 담론과 혁신의 공간이 줄어듭니다. 이는 평범함이 보편화되고 진보가 억제되는 정체된 사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악순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식의 부족이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다시 지식 부족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저는 또한 무관심이 소외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식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와도 더 단절되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아이디어와 경험의 교환에 기반하고 우리가 무관심해질 때 깊이 있는 연결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세계 이해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호작용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에 대한 무관심은 우리 모두가 바꿀 수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질문하고 탐구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더 지식이 풍부하고 공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들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식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며 무관심은 우리를 어둠에 가두는 것입니다. 진리의 상대성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철학의 가장 흥미로운 개념 중 하나에 접근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진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맥락이나 상황,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매력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친구나 가족과 논의할 때 합의에 도달하기보다는 각자의 유효한 진리가 공존하게 되는 많은 경우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논란이 있는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한 기억이 납니다.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에 기초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기기 배에 너무 집중해서 그 앞에 있는 풍요로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상반된 의견을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각 의견이 진리의 조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진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힌 경험과 인식의 직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진리의 상대성은 또한 우리가 믿음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의 진리는 종종 문화, 교육, 심지어 사회적 위치와 같은 요인에 의해 형성됩니다. 어떤 문화에서 진리로 간주되는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도전적일 수 있으며 특히 우리의 깊은 믿음과 모순되는 아이디어를 접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관점이 우리의 세계 이해를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진리를 질문하라고 초대한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화의 실천은 이러한 반성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논의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제고하고 새로운 해석을 위한 공간을 여는데 강제로 밀어붙여집니다. 이러한 역학은 필수적이며 우리로 하여금 비판적 성찰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제 자신의 신념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분석의 연습과도 같다. 내가 배운 모든 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각 아이디어와 믿음이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했다. 비판적 성찰은 단순한 지적 과정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고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를 이해하는 초대이다. 나에게 이 과정은 개인 발전의 근본적인 기둥이 되었다. 비판적 성찰은 나에게 단일한 관점에 집착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여러 논의에서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제한된 시각일 경우가 많음을 깨달았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내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며 마음을 열었을 때 나는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공간을 찾게 되었다. 이는 내가 모든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제시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비판적 성찰의 실천은 근거 있는 의견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가능한 정보를 분석하고 장단점을 저울질하며 신념의 함의를 고려할 때 우리는 단순한 정보 수용자가 아닌 지식 구축 과정의 능동적인 참여자가 된다. 이는 특히 허위 정보가 만연한 요즘 내 일상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측면이다. 비판적 성찰이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이는 단순히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상호 이해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도 반영된다. 직장에서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은 성공과 협업에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성찰은 현대 세계의 복잡함을 다루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다양한 정보와 의견에 시달리는 시대에 우리가 소비하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이는 내가 삶의 뉘앙스를 더 잘 탐색할 수 있도록 하여 종종 현재의 논의를 지배하는 단순한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소크라테스의 사유를 바탕으로 정의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깊은 질문의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다. 정의란 단순한 법적 개념이 아니라 지식과 사회적 책임이 얽혀 있는 도덕적 문제이다. 나에게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옳은 것과 공정한 것의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때 더욱 복잡해지는 도전이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이 정의의 실천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이는 내가 종종 모든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내렸던 순간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정의는 충동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신중한 분석의 결과여야 한다. 상황의 뉘앙스를 이해할 때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식과 정의의 관계는 또한 우리 각자가 우리 공동체에서 가지는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정의는 고립된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책임이다. 우리의 지식을 넓히고 정의를 촉진할 때 우리는 보다 공정한 사회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는 내가 집이나 직장에서 실천하는 작은 정의의 행위가 누군가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게다가 정의에 대한 질문은 우리 자신의 신념에 도전하도록 강요한다. 우리가 공정하다고 여기는 것도 종종 편견이나 무지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신념을 질문하는 연습은 지속적인 개인적 성장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성찰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과정이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사고를 통해 정의를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행동하도록 영감을 준다. 정의는 이론적으로 방어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할 가치이다. 불이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행동하고 교육하며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이러한 인식은 내가 무시할 수 없는 행동의 촉구이다. 소크라테스의 사고를 통해 교육을 바라보면 진정한 학습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교육은 질문과 대화, 비판적 성찰의 공간이어야 한다. 이는 내가 학교에서 느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그곳에서 나는 종종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더 깊이 있는 아이디어를 탐구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소크라테스는 교육이 학생의 호기심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나와 깊은 공명을 이룬다. 효과적인 교육은 학생들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스스로 발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비판적 성찰을 촉진하는 교육 환경은 학생들이 훌륭한 학습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 있고 책임 있는 시민이 되도록 준비시킨다. 또한 소크라테스의 사고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학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학생의 대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접근 방식은 학습 과정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적 능력을 개발한다.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토론하며 논의할 때 그들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팀워크를 이루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육은 또한 기존의 규범과 편견에 도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비판적 사고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이는 우리가 교육자이자 멘토로서 미래 세대를 형성하는 데 가지는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들에게 현상 유지의 의문을 제기하고 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싸우도록 권장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교육의 영향을 되돌아보면 나는 끊임없는 학습자가 되고자 하는 영감을 받는다. 교육은 교실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과정이다. 내 삶에서도 소크라테스적 접근을 채택함으로써 나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 성장의 기회를 찾고 있다. 이는 내가 학습을 멈추지 않고 언제나 지식에 열려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오늘날 여전히 적실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의 철학이 현재의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논의에서 여전히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딜레마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으며 소크라테스가 2000년 전에 제기한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는 과거의 교훈을 단순히 버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과거의 교훈은 현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사상에서 두드러진 진리와 지식에 대한 추구는 정보의 왜곡이 만연한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정보 접근의 용이함은 많은 이점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도전 과제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보면 질문하고 조사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현대 정보의 복잡한 미로를 헤쳐나가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윤리는 소크라테스 철학의 중심 주제 중 하나로 여전히 치열한 논의의 장입니다. 기업 윤리에서 사회적 딜레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던 정의, 책임 및 도덕성은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다루고 토론해야 할 주제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서도 그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존중 있는 대화와 논의의 촉진은 응집력 있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 반성해보면 우리는 모든 목소리가 존중받고 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종종 극단적인 대화 대신 더 건전한 소통을 추구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의 현대적 중요성은 우리가 비판적이고 참여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사회의 단순한 관찰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참여하고 질문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초대합니다. 이는 세기를 넘어 울려 퍼지는 행동의 촉구이며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확실히 공명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문구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우리에게 성찰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진실을 깊이 파고들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약점뿐만 아니라 강점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진정한 삶을 구축하고 우리의 목적과 더 연결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자아 탐구의 여정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이 자신에 대해 발견하는 것들은 놀라울 수 있습니다. 아직 탐험하지 않은 당신의 삶의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엇이 당신을 더 잘 알지 못하게 막고 있나요? 두려움? 편안함? 일상?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자신의 지혜에 의해 이끌리는 삶을 사는 힘을 상상해 보세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진정한 동기를 알고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 메시지에 감명을 받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 탐구하기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함께 인생의 신비를 밝혀봅시다.